히틀러가 소련의 심장 모스크바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1941년 9월쯤이었다. 그는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있던 전차 부대를 불러 모은다. 개전 이래 줄곧 고위 장성들은 모스크바로 전력을 집중시킬 것을 건의했지만 히틀러는 이를 묵살했었다. 히틀러는 그렇게 좋은 여름을 다 보내고서야 태풍 작전을 지시했던 것이다. 1941년 10월 2일 대공세를 위해 폼보크 원소의 중부집단군은 최종의 69개 사단을 할당받았고 구데리안의 제2장갑군과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온 제4장갑군이 더해져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그에 반해 소련군은 전체 병력 중 절반만이 소총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날씨까지 와창해 구데리안은 하루에 80km 이상을 주파하는 신기록도 세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구데리안의 장갑군이 진격 도중 시내를 관통하였는데 시민들이 모두 몰려나와 붉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였다. 그들은 까마득히 먼 곳에서나 전투가 벌어지는 줄 알았기 때문에 눈앞에 지나가는 군대가 독일군인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무슨 길이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10월 7일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화창하던 하늘에는 진눈깨비가 뿌려졌고 날씨가 추워질 예감이 보였다. 구데리안은 즉시 히틀러에게 동복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하지만 대답은 불가능하다였는데 연이어온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이런 불필요한 요구는 다시는 하지 말 것. 작전은 10월 중으로 종결된다. 즉 히틀러와 사령부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 모스크바를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무렵 독일군은 모스크바 근교까지 진군하면서 히틀러의 생각은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모스크바의 문턱까지 다가온 독일군은 그야말로 승승장구였다. 하지만 10월 8일부터 보름 동안 내린 비는 서서히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모스크바로 향하는 도로는 3개뿐이었는데 이조차 수렁으로 변해버렸다. 게다가 10월 말부터 소련군의 T-34 전차가 전선에 배치되기 시작되었다. 이 전차는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개발에 착수해 당시에는 엄청난 효율을 가진 전차였다. 개전 이래 자신들을 능가하는 전차를 만나본 적이 없는 구데리안의 기갑부대는 더 강한 적의 출현을 인정해야만 했다. 독일은 이 진창 속에서 적과 고전하며 한 달을 허비하게 된다. 11월이 되자 진흙수령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독일군은 도로로 진격할 수 있게 되어 신났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 11월 말이 되자 기온은 마이너스 35도씨까지 내려갔고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40도에 달했다. 독일군은 전투는커녕 생존하는 자체도 힘들었고 증기기관차의 보일러와 자동차까지 얼어붙는 바람에 보급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늦게나마 보급된 방한복은 그 수가 부족해 7명이 돌려 입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최선봉인 구데리안의 기갑부대는 모스크바로부터 불과 16km 지점에 멈추게 되고 그 무렵 소련군은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부대들을 전선에 투입한다. 소련은 알다시피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당이 나서면 얼마든지 장정을 징집할 수 있었다. 설에 의하면 당시 소련군은 2천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소련군 1개 대대는 하룻밤 사이에 1개 연대로 또 하룻밤이 지나면 1개 사단으로 바뀌는 마법을 창조했다. 대부분이 가난한 농촌 출신인 징집병들은 평소에도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역경을 견디는 것은 일상과도 같았다. 소련군은 마치 총을 든 기계와도 같았는데 몸이 잘려나가는 부상을 당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한다. 명령만 내려지면 기관총의 총구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가는 단순성. 그것은 소련이 가진 가장 큰 무기였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전쟁이 지속되는 순간 소련군은 뜻밖의 지원군을 만나게 된다. 그동안 소련은 일본의 침입에 대비해 극동아시아에 상당한 병력을 배치해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소련이 알게 되었고 바로 그 군대는 모스크바 전선에 투입되었다. 18개 사단에 달하는 이 군대는 일명 시베리아 군단.
그들은 빵 하나로 일주일을 버티고 마이너스 40도씨에서도 동상에 걸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인간들이었다. 이 군대는 절체절명의 소련군이 모스크바를 사수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시베리아 병들은 동상에 걸려 대부분이 부상자인 독일군을 사정없이 유린했다. 히틀러는 무조건 사수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은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었다. 독일군은 후퇴를 거듭하여 모스크바 200km 지점까지 물러났다.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나폴레옹의 군대와 반대로 히틀러는 모스크바 입성을 하지 못한다. 모스크바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들을 포괄해 모스크바 공방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군대는 러시아의 일격으로 전멸했지만 독일군은 그 후로도 긴 싸움을 계속한다는 차이점이 있다.